11번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 배양 시 탄소원으로만 사용되기에 가장 적합한 성분 탄소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 문항이네요. 6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탄소원, 질소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이블 2-8번 테이블에도 다양한 탄소원들과 질소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보시게 되면 당밀, 몰라세스 같은 경우는 주로 카본 소스이고 거기에 반해서 펩톤, 대두박, 익스트랙트 같은 경우 효모 추출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일반적으로 질소원으로 사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2번이 되어지겠습니다. 12번 문제 카타볼라이트 리프레션에 대한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기질은 책 143페이지를 보시면 락오페론 아래쪽에 볼드체 이화 생성물 억제 카타볼라이트 리프레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다른 단어로 글루코스 에펙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카타볼라이트 리프레션 이화 생성물 억제는 포도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3번 문제 세탁용 바이오 세제에 첨가할 수 있는 효소로 다음 중 가장 부적당한 것은 책 11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를 보시면 다양한 가수분해 효소들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110페이지 109페이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서 두 번째 단락 단백질 분해 효소 프로테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단락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세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세제. 그래서 프로테이스는 세제로 사용 가능하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라이페이스 110페이지 첫 번째 줄 라이페이스 지질 분해 효소 그 단락 제일 마지막 줄에 세제 라이페이스도 리파제 또한 세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11페이지 제일 위에 첫 번째 줄 셀룰레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셀룰라제 그 옆에 적어둡시다. 세제라고 적어둡시다. 일반적으로 세제로 사용할 수 있는 효소들은 라이페이스, 프로테이스, 셀룰레이스와 같은 효소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한효소와 관련되어진 부분은 276페이지에 나옵니다. 276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를 가보시면 276페이지를 핵산 내부 제한효소죠. DNA 조각을 절단하는 효소들이죠. 그래서 제한효소는 세제로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14번 문제 효소의 국제분류법에 따라 6개 효소군으로 분류할 때 포함되어지지 않는 것은 촉매 반응에 따라서 6개의 군으로 구분이 되어지죠. 책 68페이지 보시면 책 68페이지 표 제일 위에 있는 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표 3-1번 국제분류에 따른 효소의 국제분류표 1번 옥시더 리덕테이즈 1번이 옥시더 리덕테이즈죠. 2번 트란스포레이즈 3번 하이드롤레이즈 4번 라이에이즈 5번 아이소모레이즈 6번 라이게이즈 폴리머레이즈는 없습니다. 폴리머레이즈는 트란스포레이즈의 한 종류로 큰 그룹의 이름으로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15번 문제. 유기상 생성과 귀데킹 파일의 식을 표현되어질 때 비생장 속도의 성장 관련 상수 알파는 이 주어진 값을 통해 가지고 y 이꼴 a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구하라는 건데 비생장 속도를 x축으로 두고 비저산 생산 속도를 y축으로 뒀을 때 엑셀을 통해서 이 차트를 그려보게 되면, 그리고 추세선을 그어보게 되면 y 이꼴 3.1282x 플러스 0.1049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 알파 값, 기울기 값만 나타나기 때문에 요거만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650 빼기 0.125 분의 x축 0.18 빼기 0.02를 하게 되면 계산해 보시면 3.28125 정도가 숫자가 나옵니다. 3점 얼마대인 거죠? 대략 3점 얼마대니까 정답 3번을 체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가 16번 문제. 세포가 한 번 분열하는데 30분이 걸린다. 한 개의 세포가 2048개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2의 n승이 20481이라는 거죠. 그러면 n은 11이 되어지겠죠. 11. 1회 분열하는데 30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1번 분열하기 때문에 정답은 5시간 30분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정상 발효 젖산균이 아닌 것은, 보기를 보시면 책 651페이지 젖산 발효와 관련되어진 부분 651페이지 제일 아래쪽 젖산 발효와 관련되어진 부분 제일 밑에 세 번째 줄 끝에 호모락틱은 락토바실러스, 스트랩토코커스, 페이도코커스의 종들이 속하고, 헤테로락틱 발효에는 류코노스탁이 존재하죠. 스트랩토코커스는 양쪽에 다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스트랩토코커스는 호모락틱에 속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17번의 정답은 류코노스탁이 되겠습니다. 18번 라이신 발효를 위하여 코리네박테리움 글루타미콤을 이용한 균주 계량의 가장 중요한 것은 책 15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155페이지. 책 155페이지를 보시면 그림 4A-4A1번의 A번 그림, 일반적으로 라이신을 생산할 때는 아스파테이트를 원료로 해서 중간 대서산물이 한 개 나오고, 그 다음을 이어서 호모세린 이라는 유사 아미노산을 거쳐서 스레오닌을 만드는데, 스레오닌을 가지고는 아이소루신을 만들 수 있고, 호모세린을 가지고는 메치오닌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중간 대사산물을 가지고는
라이신을 생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라이신을 아스파테이트를 가지고 라이신을 가장 많이 얻으려면 요 과정, 아스파테이트에서 호모세린으로 가는 과정에 필요한 효소를 없애버려서 아스파테이트가 호모세린으로 가지 못하고 모든 아스파테이트가 다 라이신을 생산하는 곳에서 사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가장 많은 라이신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호모세린을 생산하지 못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호모세린을 생산하지 못하면 스레온이라든지 아이소루신, 메치오닌과 같은 필수 아미노산들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포가 생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가 정상적으로 생장하기 위해서는 호모세린을 영양분으로 첨가해주면, 아스파테이트를 이용해서 호모세린을 만들지 않더라도 호모세린을 추가로 첨가해주면 스레온이라든지 메치오닌이라든지 아이소루신을 생산해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생물 같은 경우는 호모세린을 영양분으로 첨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미생물들을 호모세린 영양 요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는 균체 농도에 추적하는 것으로 균체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좀 책 18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책 18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세포 농도를 정량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포 수 밀도 측정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 세포 질량 농도죠. 세포 질량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세포 질량 농도를 구분하는 방법은 다시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포 수 밀도 측정하는 방법은 헤모사이토미터, 그리고 판계수법, 그리고 쿨터 카운트와 같은 입자 계수기와 같은 방법들을 이용을 하고, 직접법에서는 질량 농도 직접법에서는 DCW, 드라이 셀 웨이트, 그리고 충전 세포 분리, 그리고 광학 밀도와 같은 방법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간접법도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고, 그런데 보기에 보시게 된 문제에서는 균체 농도를 측정하는 것을 질문을 하였고, 보기 중에 플레이트 CFU를 측정하는 것은 균체 농도가 아니라 세포 수 밀도를 측정하는 거죠. 세포 질량 농도가 아니라 세포 수 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9번의 정답은 탁도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탁도. 그래서 광학 밀도 측정 이야기가 나오는 89페이지를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첫 번째 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배양액 중에 떠 있는 세포가 빛을 흡수하는 성질을 기초로 한다. 중간에 분광계를 사용한다. 옆에 배양액의 탁도, 터비도 또는 광학 밀도, 옵티컬 덴시티의 측정은 다른 고용 물질 또는 빛을 흡수하는 물질이 없을 경우 신속, 저렴하고도 간단한 세포 밀도 추정 방법이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고형 물질이 없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터비도, 광학 밀도를 측정하는데, 그런데 문제 보시게 되면 소이밀이 존재하는데, 이 소이밀이 아마도 대도박인데, 두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찌꺼기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물에 안 녹죠. 물에 안 녹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터비도,
과학 밀도를 측정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항이 애매하기는 한데 1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20번 문항 베타락탄 계열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에 대한 설명이죠. 페니실린은 책 노란 책 66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61페이지 661페이지 페니실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한 장 넘겨서 662페이지 첫 번째 줄 페니실린 G와 V의 화학 구조 그 밑에 줄 페니실린 G 나트륨염 페니실린 G는 산성 조건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주사 투여되어야 되고 페니실린 B는 산성 조건에서 안정적이므로 경구 투여되어야 된다. 그래서 페니실린 G는 산에서 불안정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은 1번.